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일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법원 경매가 아닌 온비도 공매 물건 한 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비도 공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압류재산, 그리고는 국공유재산, 그리고 유입자산, 수탁자산, 그리고 또 신탁공매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파산공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세금을 안 내서, 그죠?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물건입니다.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 경매와 똑같이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 이제 보고 낙찰자가 인수할 게 있는지 다 소멸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있다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그리고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도에 있어서도 법원 경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법원 경매에는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쉽습니다. 소유자나. 자, 그런데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저 그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협상을 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명도, 소송 또는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튼 압류재산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진행 중인 아파트 물건 중에서 이제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쉬운 권리 분석에 하자 없는 물건을 한 건 골라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는, 물건 관리 번호는 2025-00644-001 됩니다. 자, 이제 경매에서는 사건 번호라고 하죠. 그래서 공매에서는 물건 관리 번호라고 합니다. 자, 부산 북구 화명동의 동원 로얄 디크 110동 22층 물건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37.68평인데 그러니까 44평형 되겠습니다. 감정가 4억 7,700만 원입니다. 자, 온비도 공매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는 법원 경매도 마찬가지죠. 1차에서는 감정가가 입찰 최저가가 됩니다. 경매 1차가 이제 공매 1차가 언제냐면은 6월 23일부터입니다. 6월 23일 14시부터 6월 23일 14시부터 6월 25일 17시까지 이제 온비도 공매 사이트에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제 접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26일 11시에 개찰을 합니다. 입찰한 사람이 이제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바로 일주일 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 30일, 1차는 언제예요? 6월 23일부터, 2차는 6월 30일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도 입찰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또 일주일 후인 7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3일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6월 23일 14시부터 6월 30일 14시부터 7월 7일 14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될 때 10%씩 내려갑니다. 10% 내려가고 그 10% 내려간 금액의 10%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감정가 10%씩 내려갑니다. 감정가 얼마입니까? 4억 7,700 아닙니까? 자, 그러면 4억 7,700에 10% 하면은 4,770만 원 되겠죠. 그래서 4,770만 원씩 유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1차는 얼마요? 감정가인 4억 7,700. 그리고 2차에서는 그 다음 주에는 4억 7,700에서 4,770만 원 내려간 4억 2,930만 원부터 입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역시 4,770만 원 이제 유찰된 3억 8,160만 원부터 입찰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진행이 빠르죠.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찰이 되면은 그래서 다음 때 2회차 할 때 20% 또는 법원에 따라서 30%씩 이제 유찰이 됩니다.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30%씩 보통 유찰이 되고 있죠. 경남지방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창원법원은 20%씩 내려가고 울산은 30%씩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그 법원 경매는 한번 유찰이 되면은 한 달 반 정도 후에 진행을 하죠.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 다음 주에 90%, 2주 후에는 어떻게 해요? 80%. 이렇게 내려갑니다. 3주 후에는 70%. 그래서 법원 경매보다는 진행이 빠르므로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신권, 물건이 나오면 빠른 이제 그 시세 확인이라든가 현장 임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 위치, 아시겠지만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화명동입니다. 자, 화명동 하면은요. 자, 수정역, 화명역 이쪽이 중요하다, 그죠?
여기 보면은 화명역이 있습니다. 2호선 화명역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롯데마트 있고, 그리고는 여기 롯데 낙천대, 대우 이안, 그리고 포롱 하늘채 2차, 1차, 그리고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림쌍용 이렇게 된다 그죠? 대림쌍용. 여기가 수정역이고요. 그리고는 여기 지금 표시된 곳이 동원 로얄디프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남측으로는 롯데캐슬 카이저고, 그리고 강 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림쌍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 위치가 어디냐면은 110동입니다. 110동이에요. 여기 이렇게 입구동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평형 108동에도 있고 110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10동입니다. 이렇게 입구동 들어가면서 오른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입구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입니다. 자, 그리고 25층까지 있는데 22층 물건이고요. 라인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물건 그러면은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요약본이거든요. 자, 봅니다. 자, 보니까 갑구에서 가장 빠른 권리는 보니까 갑구 7번, 순위번호 7번인 압류입니다. 압류, 압류 등기 날짜는 24년 9월 9일 되고요. 그리고는 저 공매 공고 뜨고 그 다음 가압류도 몇 건 있고 압류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구에 보면은 1구에는 근저당, 1구 순위번호 7번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날짜는 24년 5월 24일입니다. 갑구에서 가장 빠른 권리는 압류, 그죠? 24년 9월 9일, 1구에서는 근저당 24년 5월 24일 됩니다. 그러면은 1구에 있는 근저당 24년 5월 24일 설정된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 되겠습니다. 네, 채권자는 부산은행이고요. 지금 그러네요. 자, 그리고 등기부로 봐도 이 근저당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 근저당보다 늦음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가등기나 가처분 뭐 이런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권도 없습니다. 그럼 등기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등을 통해서 임차인 관계를 확인합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도 제3명세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3명세서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관공서 열람 내역이라고 나옵니다. 관공서 열람 내역.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에서 열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람을 해보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이모 씨가 2004년 12월 9일 날짜로 등록이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웠는데 이분이 뭐냐면 소유자 겸 체납자입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소유자 겸 채무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공매, 압류지상 공매에서는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소유자 겸 체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는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점유관계 현황입니다. 현황조사를 간 겁니다. 법원에서. 가니까, 현황조사를 간 겁니다.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본건 방문 시에 소유자 겸 체납자죠. 소유자, 가로 열고 체납자. 이모 씨의 배우자와 대면하여 공매 진행을 알렸다. 본건은 소유자 겸 체납자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별도의 임차인은 없다고 소유자 겸 체납자 이모 씨의 배우자가 구두 진술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사항에 보니까 본건 미납관리비 조사일, 자, 25년 3월 10일 기준으로 28만 얼마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다 있습니다. 뭐 경매건 공매건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납관리비 조사는 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조사를 관심 있으신 분은 해보시고, 그리고 낙찰 후에 이제 명도까지 또 몇 달 또 추가되겠죠. 그런 것도 계산에 넣으시고 입찰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소유자 및 체납자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전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 역시 여러분도 시세조사 잘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연식이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해보면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 소유주가 2004년 12월 9일부로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수리를 이제 일부 부족한 부분을 할 수도 있겠으나 크게 집 상태 내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여부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현재 이 물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지 안내입니다. 단지 안내 보니까
동원 로얄듀크 1차 같은 경우에는 13개 동에 1627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은 24년 11월 30일이고요. 그리고 총 주차 대수는 1.15대 되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지금 경매 나온 평형이 가장 큰 평형입니다. 26평형 A 타입, B 타입 있고 33평형이 있고 요거 44평형입니다. 44평형 흔하게 보는 구조입니다. 44평은 40평 되니까 방이 4개죠. 방 4개, 욕실 2개. 이렇게 판상형, 정남향 되고요. 25층 중에 22층이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해당 세대가 말입니다. 44평형이 200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매매가 6건이 있다고 합니다. 매매 6건이 있는데 자, 봅시다. 매매 6건이 아니고 동일 매물을 묶으니까 지금 매물은 4건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10동, 108동이거든요. 요 평형이. 110동 2층, 110동 2층이 3억 9,8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08동 11층이 4억 7,500 그리고 그 다음에 108동 4억 8천, 108동 4억 9천 이런 식으로 110동은 저층밖에 없고요. 그 옆에 있는 108동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8동 같은 경우에 지금 중고층 물건이 지금 4억 7,500에서 4억 9천까지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감정가가 4억 7,700이니까 4억 7,700 맞죠? 잠시만요. 네, 4억 7,700이니까 지금 중개 물건에 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말입니다. 실거래가도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지금 44평형이거든요. 44평. 자, 정고점은 21년 9월에 5억 7,500까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내려있고 25년도에는 2건이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25년 6월 9일 날 110동 9층 4억 2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년 3월 29일 4억 7,500, 108동 17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억 2천과 4억 7,500. 뭐 갭이 크지만은 새 안고 매매냐 아니면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면 연식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여부 여기에 따라서 그죠? 많이 시세는 몇 천만 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분석상 하자는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3월 기준으로 뭐 관리비가 20몇만 원 밀렸다. 관리비가 적게 밀려 있는 물건일수록 아무래도 명도 협상이 조금 용이한 편입니다. 관리비 막 몇백만 원, 심한 경우에는 뭐 많이 밀려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관리비도 많이 밀려 있지 않고 등기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은 문의하시면 같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입니다. 공매도 같이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전혀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으니까 현장 조사도 잘 해보시고 관리비 조금이니까 관리비 조금 밀려 있으니까 뭐 실제 지금 현재도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화명동 쪽에 40평대 물건 구하시는 분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매보다는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만큼 시세 대비 낙찰가율이 경매보다는 공매가 조금 더 낮습니다. 낙찰가율이 시세 대비 낙찰가율이 낮다 이 말은 그죠? 그만큼 저렴하게 더 큰 폭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물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